탄핵 찬성 집회에 이대녀가 많이 나간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이대남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2030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분석도 많은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있어서 정말 귀한 젊은 여성 스피커죠. 우리가 이 좌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2030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2030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대남, 20대 남성들에 대한 조명은 언론에서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참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대녀, 20대 30대 여성들은 다 민주당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탄핵 찬성 집회에 이대녀가 많이 나간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이대남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2030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분석도 많은데, 오히려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제는 20대 30대 여성들도 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보수의 너무 귀한 자산, 국민의힘의 전 부대변인이었죠. 백지원 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대변인님, 먼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했었고, 교육부에서 이제 보좌 역을 하고, 지금은 방송 패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우파의 가치를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일단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우리 선대본에서 함께 뛰었던 부대변인이고, 인수위에도 우리 같이 있었죠. 네. 저는 청년소통 TF 단장을 했었고,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님 인수위에서도 부대변인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서 교육부 청년 보좌역으로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교육부에 잘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각종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의 우파의 젊은 여성 스피커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젊은 여성 우파 스피커인데요. 백지원 전 부대변인 방송에서 보시면,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에서도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특별한 분 모셨더니 말이 좀 꼬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먼저 이 현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 나누겠지만, 오후 2시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뭐 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대변인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공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원래 생중계해달라고 하셨죠? 네, 생중계를 했으면 훨씬 더 소구력 있었을 것 같고, 지금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청년들도 사실 생중계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공수처가 계속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에서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언론 기사로 전해질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늦은 시간이나 늦어도 내일쯤에는 이 대통령님께서 헌재에서 변론하시는 영상이 공개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중계가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이 국가 기능이 마비됐으면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국민들께 영상으로 공개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 가결 이후에는 여론이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반대 여론도 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공감을 하면서 2030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지원 전 부대변인님이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이 2030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게 한 원동력이 된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저도 그걸 느꼈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 계엄을 했을 때 왜 했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유를 저는 찾아봤는데 전 그래서 간첩 명단이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젊은 층은 좀 냉정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는 무슨 20대들이 무슨 서울에 보면 영화 보고 다 선동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왜 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저희가 10대, 20대를 지금 보내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들이 똑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실상 중국에 매국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도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중국 측의 사드라든지 한미 군사기밀 같은 것들을 유출했다. 다 넘겨주고. 네, 그게 감사원에 의해서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선관위 채용 비리 1,200건이라든지 뭐 태양광 비리라든지 그리고 또 새만금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망가뜨려온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시를 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간 온갖 언론들이 신변잡기적인 내용들로 대통령의 인격을 굉장히 비하를 한다거나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내렸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다시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정부를 위해서 일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최근에 어떠한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사실 선대위 대변인인데도. 네. 근데 지금 상황에 너무 맞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청년층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고 언론들은 이대남 극우 현상이니 보수 결집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 성향이 없었던 소위 중도라고 프레임을 씌우지만 이제 정치 성향이 없었던 일반적인 국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파적인 가치관이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혼자서 고군분투했구나를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대학생들, 그러니까 여성 유권자들 중에서 대학생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여러 가지 알리기 위해서 카드뉴스나 스티커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슬로건도 만들고요.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당 조직도 아니고 네. 따로 조직을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인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회 현장을 가봐도 남녀노소 그냥 화합의 장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어른들이 태극기 흔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하를 했던 청년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진정성이 이제 지금 청년층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성과 결국에 맞는 이야기를 해왔던 정치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고 느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비록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제 거부권 수행이라는 것 말고는 지금 방어수단 외에는 크게 추진 동력을 계속해서 그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방어권을 계속 이용을 했다는 것 그리고 계엄 또한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했던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반국가 세력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이게 저는 가장 일반적인 지금 청년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잘 짚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의뢰한 결과 50%가 나오고 네. 리얼미터에서도 이제는 정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연장하지 않은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이겼더라고요. 네.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다, 뒤집혔다. 그래서 이재명이 긴급하게 이해찬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보도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토록 우리가 목 놓아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알아달라. 정말 사리사욕 없이 나라 잘되게 하고 미래세대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때는 잘 안 봐주던 국민들이 막상 비상계엄이고 대통령 탄핵이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경찰이만 5,000명이 투입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백조대낮에 벌어지니까 야 저거 뭐야? 이거 뭔 일이야? 그리고 대체 왜 저랬대? 라고 알아보다 보니 야 진짜 민주당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었구나.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민주당이 정말 미친듯이 탄핵하고 이런 것들을 드디어 국민들이 알게 되어서 이게 지지율이 50%가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몸을 순교자처럼 완전히 던져버려가지고 국민들 사이에 이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에 대한 실체를 알게 하게 하는 그런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하나의 어떤 트리거라고 하죠. 이 최후의 수단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20대 30대도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백지원 전 부대변인이 얼마 전까지 2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가에서나 유튜버나 뭐 저처럼 뭐 TV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일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이대녀 민심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대 30대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2대남 잡겠다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대녀와 3대녀 파일을 민주당에게 빼앗기기도 했는데 지금 언론이 2대남은 윤석열 대통령 편, 2대녀는 이재명 편 이렇게 가르는 시각이 있는데 2대녀를 잘 아는 진짜 젊은 2030 여성으로서 이런 언론의 분석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실체를 보면 좀 다른 건가요?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완전히 생각하고요. 틀렸다. 그런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2대녀, 3대녀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언론을 보고 이거 아니다 하는. 저한테 그렇게 해서 계속 연락이 오시고 제보도 주시고 이러거든요. 정말 많고 그 관점 자체가 저는 이제 X세대 강남좌파들의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2030 여성과 남성을 가르려고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해왔지만 2030 여성이라고 해서 좌파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모두가 좌파 페미니스트가 아니고요. 투표할 때 기준이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고 외교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선택이고 우리 나라를 위한 선택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정상적인 20대 여성이라면 50대 민노총 아저씨들 사이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뼈아픈 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녀들 이제 여대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노총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직접 소통하고 지령받아서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탄핵 선동 계속 해왔던 사실 간첩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은 지금 경찰을 때려도 구속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몇몇 청년들 그런 식으로 구속시킨다든지 경찰이 오히려 거리에서 여성이라든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은 좀 더 예민하게 지금 분노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저는 유시민 씨라든지 이런 분이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30 남성들 때문에 뭐 나라가 망했느니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여자들이 나라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응원봉 흔들고 민노총 아저씨들 앞에서 재롱 떨고 이런 거 정상적인 이대녀 아무도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좌파 단체나 아니면 지금 그쪽에서 보이는 깃발 부대들이 뭐 트랜스젠더, 뭐 퀴어, 페미, 뭐 종북 단체, 반미 단체, 팔레스타인 국기 이런 것들에 이제 선동당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이익 관계자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 있다고 봐요. 나이에 관계없이. 뭐 대진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모든 20대 여성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말을 해봤자 언론의 신빙성만 저는 기성 언론의 신빙성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촌철살인의 멘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20대 여성은 50대 민노총 아저씨들 사이에서 춤추지 않는다. 정말 그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요즘 말로 극혐인 거죠. 그렇죠? 네.